가치 없는 걸 금으로 바꾸는 기술, 흔히 연금술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연금술을 현실에서, 그것도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로 이뤄낸 한 거대 기업의 비밀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투자를 처음 배울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죠. 바로 쓰레기 주식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를 다루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Waste Management, 줄여서 W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이 회사가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엄청나게 사랑했던 주식이란 말이죠. 심지어 지금은 잘 나가는 AI 반도체 회사 몇몇과 시가총액이 비슷할 정도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7.5%. 이게 바로 WM의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의 영업이익률이에요. 아니 그냥 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에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을 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쓰레기 제국이 어떻게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성을 쌓아 올렸는지 그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모든 건 한 남자의 아주 야심찬 비전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업자인 웨인 후이젠가는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쓰레기 수거업을 그냥 동제장서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회사를 세운 지 따따 5년 만에 경쟁사를 무려 133개나 사들이면서 미국 전역의 쓰레기 수거망과 매립지를 그냥 싹 다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규모를 키우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쓰레기 처리 업체의 진짜 고객이 우리 같은 일반 가정이 아니라 지방 정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 덩치를 막 키워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정부 입장에선 다른 회사를 선택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이 기가 막히게 먹혀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정말 어마어마한 쓰레기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국 사람 한 명이 1년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811kg이에요. 446kg인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나 많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WM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는 전부 다 WM한테 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전국에 미리 확보해둔 쓰레기 매립지는요, 다른 경쟁사들조차 돈을 내고 써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늘 깨끗하고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WM도 결국 자기들이 만든 쓰레기를 스스로 치워야 하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 WM이 아주 오랫동안 비용은 숨기고 자산 가치는 뻥튀기하는, 한마디로 대규모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게 발각됐어요. 이 스캔들 때문에 창업자들이 전부 쫓겨나고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경영진을 데려와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오점을 딛고 일어선 WM이 어떻게 수익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는지 그 현대판 연금술의 2가지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요, 골칫거리 폐기물 가스를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었어요. 매립된 쓰레기가 썩으면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WM은 이걸 그냥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지 않았던 거죠. 이 과정 한번 보실래요? WM은 현재 66개 시설에서 이 메탄가스를 싹 다 모아서 재생연료를 만들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고 있어요. 사실 이 기술 자체는 돈이 많이 들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국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세금도 갚아주고 보조금까지 팍팍 밀어주면서 갑자기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자, 2번째 열쇠는 미국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바로 재활용을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미국은 쓰레기는 엄청나게 버리는데 인건비는 비싸고 일할 사람은 없어서 재활용에 정말 애를 먹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재활용하느니 그냥 땅에 묻는 게 더 쌀 정도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WM은 AI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효과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사람이 1분에 한 50개에서 80개 정도 분류할 때 AI 분류기는 딥러닝 기술로 쓰레기의 브랜드 이름까지 알아맞히면서 무려 900개에서 1000개를 분류해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차트를 보면 그 충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재활용 시설에 필요한 인력이 88%나 줄었고요. 처리 속도는 무려 12배나 빨라졌어요. 게다가 90%가 넘는 정확도로 돈 되는 자원들을 쏙쏙 골라내죠.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WM이 어떻게 이렇게나 강력하고 경기 침체에도 끄떡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100만. 이게 바로 WM의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리는 집, 상점, 공장 고객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쉴 새 없이 원자재, 즉 쓰레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WM은 압도적인 규모로 시장을 그냥 지배해버렸고 정부와의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죠. 거기다가 폐기물을 에너지로 AI를 효율성으로 바꾸는 혁신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가 왔을 때도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WM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사업이라는 게 항상 화려하고 멋있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 진짜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서 세상을 바꿀 또 다른 엄청난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